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의 예지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글 구성 성명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연이어할 것인데요. 그러려면 구성 성명학의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한글이란 바로 세계 유일무일, 입모양을 본따서 만든 소리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소리든지 문자로 다 표기가 될 수 있고, 또 문자로 표기된 거는 오행이 산출돼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우러져야지만 소리가 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야지만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입으로 불러주는 소리성자에서 구성학이라 그랬죠. 소리에는 그 소리만이 갖고 있는 뭐라 그랬어요? 강한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요즘 생각보다 이 자음 파동 있죠. 이걸 또 일각에서는 소리 에너지라고 그러기도 해요. 또 일각에서는 파장 이름이라 그러면서 이 자음 파동에 대한 그 성명학이 생각보다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자음 파동? 또 소리 에너지 하는데 정작 자음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아요.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지만 소리가 나는데, 자음, 파동, 소리 에너지 하면서 정작 자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이 조금 뭔가 좀 석연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이 뭐예요? 김씨죠? 응? 자, 김이박이야, 김이박. 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자음에서는 기역과 니은만 가지고 해석을 해. 자, 여러분들. 기역, 니은, 미음에서 소리 나요? 기역, 미음? 소리 나요? 어이, 야! 이거는 뭐예요? 이 자체가 이미 소리죠. 이 말은 뭐냐면 자음은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는데 모음은 자체 갖고도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건 또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랬죠. 소리에서 들려지는 그 글을 가지고 귀에서, 입수에서 두뇌로 전달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바로 소리 에너지 혹은 파동의 힘이라고 하는데, 정작 기역과 미음이라는 자음 갖고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냐고요. 그쵸? 자,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뭐가, 이가 들어가서 뭐가 돼요? 김이죠. 자, 아가 들어가면 감이죠. 자, 여가 들어가면 겸이죠. 어가 들어가면 검이에요. 자, 오가 들어가면 곰이죠. 우가 들어가면 굼이 되죠. 자, 이렇게 모음이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게 이게 바로 구성 성명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김이라는 거는 우리 성씨가 굉장히 많지만 먹는 김도 떠오르죠. 그쵸? 그리고 감이라는 것도 요즘 한창 감이 노랗게 먹음직스럽게 익었죠. 그 먹는 감도 되지만 휠 있다, 느낌, 감 이런 것도 떠오르죠. 또 겸은 뭐예요? 겸손하다 혹은 재색을 겸비했다, 뭔가 느낌이 좋게 와닿죠. 그리고 검이라는 건 뭐예요? 검소하다 혹은 칼검 이런 게 연상이 되죠. 또 곰은 뭐예요? 미련 곰탱이. 그쵸? 제 별명이 전에 뭐였는지 알아요? 하도 미련 맞게 생겼다고 곰탱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전 곰만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곰이라면 그런 느낌이 오죠. 또 굼은 굼뱅이다, 굼뜨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모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게 뇌로 전달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바로 이게 소리의 힘이고 소리 에너지인데, 지금 그나마 일각에서 그래도 파동 성명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 일각에서는 이 모음을 싹 뺀 자음만 갖고 설명을 해요.
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파동 혹은 이 소리 에너지라는 거는 소리고 파동엔 반드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지만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자, 제가 한 이름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임시성이 있죠? 임시성. 자, 임시성이 예를 들어서 72년생 그 임정숙이라는 이름을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72년이면 이거 임자생이에요. 자, 임정숙이야. 자음에서는 이응, 미음만 갖고 해. 그래서 5, 1. 이 지읒하고 이응만 갖고 해요. 그래서 4, 5. 또 시읒하고 기억만 갖고 하기 때문에 3, 9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도표 봐서 알겠죠? 그쵸? 지난 시간에 해서 알잖아. 이건 뭐예요? 자, 1, 2가 5, 6을 이렇게 보면은 뭐를 극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극하고 또 누구를 극해요? 아버지를 극하죠. 그쵸? 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끝자에. 902, 3, 4를 극하면 여자 이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이 설명을 해서 이런 이름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돈이 없어. 그리고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외롭고 고독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 모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모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모음이 들어가서 요걸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빨간 글씨로 할게요. 자,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이론이 또 다시 나오죠. 새롭게 되죠. 자, 이 이름은 임정숙이라는 이름은 자음으로 할 때는 돈이 없고 자식이 없다 그랬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름을 풀어보면은 자식이 없거나 속썩이거나 돈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의아했었어, 제가. 저도 이제 그 성명학을 98년도에 배웠어요. 그 자음 성명학을. 근데 처음에는 다른 성명학, 예를 들어서 요즘 시중에 90%가 그 한문엑스로 쓰는 성명학을 많이 쓰거든요. 그 성명학에 비하면 이 파동 성명학은 그래도 성격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이 학문을 배워가지고 참 많이 이름을 많이 풀어줬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모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연구하게 된 게 우리 구성 성명학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분명히 재물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저기 자음에서는 다 재물 없다고 100% 이름 바꿔야 된대. 물론 이름은 바꿔야 되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물은 없는 건 아니야. 왜? 일이 뭐를 생해줘요? 성격, 자식을 생해주고 자식은 또 뭐를 생해줘요? 재물을 생해주죠. 상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임시성이라는 게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재물이 있고 또 끝에 보면 여기는 자식을 극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자식을 극하지 않고 뭐를 극하고 있어요? 자, 3, 4가 7, 8을 보면 뭐를 극한다? 남편을 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름은 남편을 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게 삶 자체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머리가 좀 나빠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제 머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성씨가 임씨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엄씨도 있어. 또 무슨 게 있죠? 염씨도 있죠. 자, 염씨도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음씨도 있죠. 자, 음이 있어.
자, 이거가 들어감으로써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다르죠. 자, 요것만 갖고도 요 도편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이 될 수도 있죠. 혹은 종이 될 수도 있죠. 혹은 중도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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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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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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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보면 어때요? 여기 정은 그저 사호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자 이름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아가 들어감으로써 자식을 극하게 되죠. 자, 종은 어떻게 돼요? 오가 들어감으로써 뭐를 극하고 있어요? 컨닝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머리가 좋다고 이거 갖고 다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불표 보고 보세요. 뭐를 극하고 있어요? 재물 극하고 있죠. 자, 중은 남편을 극하고 있죠. 이렇게 모음이 들어감으로써 운명도 달라져요. 자, 숙자 마저 하나 할게요. 자, 이 숙이 꼭 숙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식도 있고, 또 석도 있고, 또 삭도 있죠. 그쵸? 이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이제 빨간 펜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자 이름이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극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은 뭐냐면 한 자식은 그걸 하니까 속색이는 자식이고 이거는 괜찮죠? 그쵸? 자, 이거는 뭐예요? 석은. 뭐를 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가 학문을 극하죠. 그러면 이 이름은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야. 자, 삭이 되면 여기 또 보면 구가 이렇게 뭐를 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식을 극하고 있죠. 모음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그나마 파동성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학문이 자음만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강의를 몇 번 안 들어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과연 마음에 와서 닿을까? 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음으로 개명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절 찾아오시는 분들도요, 자음으로 개명하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오셔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자음이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는데 과연 이름이 사주가 더 중요할까? 혹은 이름이 더 중요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주는 뭔지 알아요? 바꿀 수가 없는 불변의 숙명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 풍파를 겪은 이유도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성명학을 공부한 계기도 됐어요. 제 이름에 가운데 영자가 재물을 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어때요? 내 돈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듯이 타고난 사주라는 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이건 뭐냐면 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니까? 자, 죽음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는 거 이거 하나만은 내 의지하고 내 의견 전혀 안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니까 자기네 조금 즐기느라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바로 신이 인간한테 부여한 가변성을 지닌 바로 개운의 유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계명한 사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마 계명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 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계명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다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또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도 계명을 많이 하셨어요. 바울을 사울이라 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으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어부였는데 시몬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성경에서도 그만큼 불러주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명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자, 이만큼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주가 절대냐, 이름이 절대냐 할 때 물론 타고난 사주가 한 70%를 차지해요. 이름은 30%인데 제가 보면은 타고난 사주에 비해서 이름이 인간의 운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좀 역학 공부를 오래 해서 이렇게 사주를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재물이 있다 없다, 배우자 덕이 있다 없다를 하는데 이름에서 이렇게 보면 배우자가 깨져 있는 그런 운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30, 40대는 아직 미정이지만 한 5, 60대 되면 어느 만큼 결혼 생활 한 3, 40년 정도 하신 분들은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아이고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 입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머, 이 사주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휴, 제가 어디 점집이나 응? 철학관 같은 데 가면 내 사주에 남편 떡이 없어서 아휴, 자식 새끼 보고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져.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이미 이혼을 했지만 3명 정도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 이렇게 3, 4가 7, 8을 보고 있어서 남편을 극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몇 명이 이혼해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 이거 3, 40대 빼고. 그건 가능성이 있어. 이혼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이미 5, 60대가 될 때는 이름에, 여자 이름에 3, 4가 7, 8을 보면 내 입에서 딱 나가는 게.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혼자 살줘야.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이건 뭐냐?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더 중요해. 그래서 왜 그럴까를 또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사주는 정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 내가 참으면 돼. 근데 이름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해. 야, 너 그 남자하고 어떻게 사니? 야, 너 그 아빠하고 어떻게 사니? 너 참 용하다. 자, 친구들 몸에 나갔다가 그 얘기 듣고 오면요, 정말 열받아요.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저도 가끔씩 듣거든. 그럼 집에 들어오면 뭐 애꿎은 맥주만 마셔. 네? 그러니까 꼴배기 싫으니까 어때요?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혼을 해갖고 있어. 그러면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이름이 더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공하는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죠. 성공하는 이름들은 확실히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은 뭐예요? 대통령이야. 애들 있잖아요. 어려서는 뭐 하려면은 다 대통령 한다 그러죠. 차츰차츰 커가면서 줄어들어. 그 모든 사람의 로망이 사실은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도 이름에 대통령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의아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잖아. 아, 대통령 이름도 따로 있구나 하는 거.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대통령은 너무 많으셔서 제가 따로 도표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르러서 보면은 빨간 글씨를 다 표시돼 있죠. 자, 이렇게 3, 4가 7, 8을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김대중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죠. 노무현 대통령도 37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47이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47이 있죠. 또 미국의 대통령
부자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도 보면은 이렇게 4팔 있고 이렇게 3팔이 있죠. 이렇게 3, 4가 7, 8을 보고 있어. 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니까 이건 명예도 되지만 이거 간이라 그래. 간이라는 건 뭐예요? 자, 간이라는 건 뭐냐? 법관, 경찰관 이런 걸 나타낸 게 간이야. 간은 뭐예요? 통제시키고 법률, 법칙이 이게 간이죠. 우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석 참 잘하거든요. 이게 있어서 못해. 자, 도둑질하고 싶어도 이 간이 무서워서 못해.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규율, 법칙, 규율이기 때문에 통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 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근데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최고의 통치권자야. 다시 말해서 이 간을 누르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야. 그래서 대통령 이름에는 이렇게 한결같이 3, 4가 7, 8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대통령 이름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여기 전두환하고 노태우 대통령만 이 3, 4가 7, 8이 없어. 이거는 뭐야? 이름에서 대통령의 자질을 뭐 의심한다 이러는 것보다도 대통령의 이름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물러난 지,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20여 년 이상이 되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 입에까지도 기사되고 오르내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름에서도 이런 걸 조금 의심해 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공하는 이름은 다 따로 있고 또 대통령이 되는 이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미 이름에서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운명에 이름이 이렇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도 다 이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단연간 이름을 풀어보고 장명하다 보니까 이름에 영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풍파를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혹시 본인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름에 그 영자가 들어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 영석이, 영철이, 뭐 영선이, 영란이 이러한 영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